존경합니다. 여기서 이렇게 투쟁을 하시는데 정말 어려운 투쟁을 하시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 있었더니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정말 서 있었습니다. 근데 하여튼 앉아 있는 것조차도 힘든데 이렇게 나와서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. 여기 이왕 왔으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는 부정선거를 수출해가지고 재벌이 되는구나, 이런 빌딩도 사는구나, 이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이 빌딩이 다 ABF 건지 아니면 인천대학 건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간에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수출해가지고 잘 먹고 살고 있고 이런 훌륭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군요. 근데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지 간판도 하나 없어요.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. 혹시 듣는지 녹화라도 보든가 유튜브를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목숨을 팔기 위해서는 이제 추 날아가려는데 그래도 연습해 보라고. 젊어 부정의 젊어를 밝혔습니다. 당신 목숨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? 앞으로 당신들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?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? 이렇게 전 국민의 투표권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? 이완용보다도 더 나쁜 짓입니다. 이완용은 국가 권력을 팔았습니다. 그 당시에 전제 군주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일본에 팔았는데 너희들은 전 국민의 투표권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다. 그러니까 너희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해라. 그것이 사는 길이다. 자, 이 사람들한테는 뭐 이 정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뭐 잠깐 말씀드릴 거는 이제 도대체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데 그 증거가 있느냐? 무슨 증거가 있느냐? 이게 답답한 일이죠. 그래서 제가 종로구에서 한때 지난번에 종로구에서 선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. 거기 오줌 안 떴어? 어? 오줌 안 떠? 오줌만 생각이 아니라 멍이 시퍼렇게 들었어. 어디 봐봐. 아, 살짝만 떴는데? 아주 이 손이 문제야, 문제. 이거 살기가 있는 손이야. 아니, 살짝만 떴는데? 안 보이니까 멍들었다는 거지. 응? 안 보이니까 멍들었다는 거지. 야, 아주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아니, 먹고 할 일이 없어요. 손에 아구만 키운다. 아구야. 나 진짜 아구 약해. 부재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. 수술을 너무 많이 받아. 네, 이분이 그 과학에도 관심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학적 업적을 많이 냈는데 과학뿐 아니라 인문학에도 과학적 방법이 필요하다. 그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어낸 창안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회학입니다. 사회학이라는 단어도 없었는데 이 사람이 만들었고 사회학의 창시자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그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면은 참 지식을 얻을 수 있어. 그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미지의 지식을 알 수 있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. 과학적으로 자꾸 과학이 발전할수록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죠.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것도 많아진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.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? 그럴까요? 과학이 암만 발전해도 모르는 게 혹시 있을까요? 근데 이제 제가 과학이 많이 아주 발전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. 과학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상대방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거를
뇌파를 탐지해서 알게 되면 어떡하나. 이런 걱정이 있어요.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? 그거는 우리가 사람 마주 볼 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면 이거 좀 참 곤란할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을런지 아니면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할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그건 여담이고, 이 꽁트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과학이 발전하면 참된 지식이 늘어나지만 우리 인간이 영원히 알 수 없는 게 있다. 영원히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있다.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 하늘에 있는 별의 성분이다. 저 하늘에 있는 별이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는지, 어떤 광물질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절대로 알 수 없다.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? 얘가 엄청난 거리에 수만 광년 떨어진, 수억 광년 떨어진 그 별의 성분을 어떻게 압니까?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알 수 없다.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랬어요. 여기 동의하십니까? 그 말에? 그렇게 하지 않아요? 그런 것 같아요, 실제로. 그런데 이 꽁트가 1857년도에 죽고 나서 바로 2년 만에 놀랍게도 별의 성분을 알아내게 됩니다. 지금은 별의 성분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. 그때 별의 성분을 어떻게 알아냈느냐? 히리 호프라는 사람, 그 제너라는 사람, 이 두 사람이 이 꽁트가 죽은 지 2년 만에 분광학을 발명했습니다. 분광학 방법으로 별의 성분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. 이 분광학은 뭐냐면은 별에서 나오는 별빛을 보고 그 별빛을 분석하면 그 별의 성분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게 된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금은 별의 성분이 무엇인지, 태양의 성분이 무엇인지, 북극성의 성분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지금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하고 발표한 그 데이터를 보면 부정선거라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. 별의 빛을 분석해 보면 별의 성분을 아는 것과 같이 선관위가 이미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부정선거라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.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부정선거는 다 증명이 되는데 그걸 가장 결정적으로 알기 쉽게 만든 분이 장재현 박사입니다. 장재현 박사가 만들어낸 그래프를 보면은 그 꽈배기 그래프가 있습니다. 여러분 아시죠? 근데 당일 선거에서 이긴 당이 사전선거에서 다 뒤집혔어요.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꽈배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완벽한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. 그 이상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무식한 소치입니다. 뭐 벽돌 어쩌고 배추잎이 없다고 이거는 부수적인 겁니다. 맞아요. 저는 그런 것도 벽돌 투표지, 배추잎 투표지 이런 거는 일부러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. 컴퓨터를 이용한 조작을 숨기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끌다가다가 고소해가지고 고발해가지고 판사가 질질 끌고 이렇게 되면 컴퓨터를 이용한 근본적인 부정이 희석되는 겁니다. 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. 맞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거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컴퓨터를 이용해서 부정을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서버 깔아놓은 것은 컴퓨터 좀 보자는 겁니다. 컴퓨터 좀 보자. 자, 컴퓨터처럼 부정하기 쉬운 그런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? 컴퓨터한테 부정 선거 프로그램 몇 줄만 싸가지고 집어넣으면은 얼마든지 감축같이 초기입니다. 컴퓨터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중국한테 거의 의뢰할 필요 없어요. 이런 여기 외부 신세질 필요도 없습니다. 이거는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. 그런 거 집어넣으면은 깜짝같이 다 합니다. 지금 말이죠. 투표를 이렇게 하자 말이야. 어떻게 하자 이러는데
아무 생각 없습니다. 컴퓨터가 뭐 하는 걸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서버 거리는 건 컴퓨터 좀 보자는 거예요. 그게 안 되는 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맞아요. 그렇지 않아요? 뭐 아무리 수개표를 하고 뭐 해도 집계 할 때 컴퓨터가 집계하면서 다 뒤바꿔 놓으면 누가 압니까? 그러니까 서버 가라는 건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미 부정선거는 증명이 됐습니다. 장 박사가 꽈배기 그래프로 다 이미 증명을 해놨습니다. 근데 그 외에 뭐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. 중요한 게 아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서버를 가서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게 컴퓨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. 그게 안 되는 한 아무 소용 없습니다. 지금 국힘당에서 뭐 어디에 시장을 내느니 뭐 추천을 하는 이러고 있는데 국힘당에서 선관위 해체하라는 얘기 하는 거 들었습니까? 절대 안 하죠.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습니까? 선관위 그대로 두고 투표하면 뭐 합니까? 그러면 이제 예언을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이번에 그러면 선관위가 어떤 짓을 할 것인가 다 나와 있습니다. 민주당의 골수 민주당은 20%입니다. 20%고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고치는 문재인이 획득한 41%입니다. 그러면은 이재명의 47%는 뭐냐? 47 빼기 41 6%는 조작입니다. 그게 부정입니다. 그런데 그 정도 하고도 부족해가지고 요새 여심위가 뭡니까? 여론심의위원 아닙니까? 여론심의위원회가 뭐 부지런히 발표를 하는데 최근에 무슨 발표를 합니까?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거할 때는 이재명의 지지도가 47%다. 이렇게 선관위가 미리 공표하지 않았습니까? 그건 뭐냐면은 사실 민주당 최대치까지가 41%라고 그랬죠. 문재인 때. 근데 그거보다 많이 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미리 발표하는 거예요. 아, 이번 이재명 지지율이 47%다.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, 지난번 그 윤 대통령하고 겨룰 때 47%, 6% 더해가지고 47% 획득했는데, 지금 저 친구들이 47%를 발표하는 걸 보면은 적어도 48%, 49% 조작을 하겠구나. 결과가 49%로 조작이 된 겁니다. 그럼 요새 여시비가 발표하는 여론조사 관심을 두세요. 이재명 지지율이 60%라고 그러더니 요새 66%라고 합니다. 그럼 뭡니까? 이재명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솔직히. 예? 그런데 이재명 그러면 아주 지겨운 사람 아닙니까?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인데 어떻게 지지율이 60%입니까? 그래서 이놈들이 60% 이상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60% 이상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66%라고 합니다. 66%는 3분의 2입니다. 야, 이놈들이 이제 그럼 지방선거에서 66% 승리한 다음에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67% 이상, 진짜 3분의 1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3분의 1을 확보하면은 선법 개정하고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66% 나오지 않았느냐? 알아.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67% 이상 나왔는데 뭐가 이상하냐?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던 거 한마디만 반복하고 가겠는데 이 사람들이 그 조작을 하면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니까 미리 거기에서 대비하는 거 여론조사들 발표하고 그럽니다. 그러면은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66% 이 사람들이 적어도 66% 목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왔느냐? 국민들한테 25만 원씩 나눠주지 않았느냐?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25만 원 이번에 받으면은 전부 서버과 국민운동 본부에 보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합니다.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. 그래서 그 25만 원 나눠줬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다. 분명히 그럴 겁니다. 거기에 당하지 말고 그 돈을 받는 즉시 애국단체에 기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말이죠.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한테 존경스럽게 생각하면서 경의를
표합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환길 씨가 구속될 뻔한 상황을 봤는데 전환길 씨 떳떳하죠. 그런데 우리는 이 부정선거 잘 알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뭐냐면 국회의원 50명 가짜다. 그러므로 국회 원천 무효다. 국회에서 결의한 모든 법안 다 무효다.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. 우리는. 예? 뭐 무슨 법안 반대 이거 하면 안 됩니다. 법안 반대한다는 것은 국회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. 이거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. 자꾸 법안 반대하는데 국회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? 국회 인정하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50명 가짜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이 국회는 무효고 너희들이 무슨 결의를 해도 다 무효다.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우리 자유를 속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습니까?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. 우리의 생사를 설릴 수 있는 권력을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나를 구속해 갈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도 구속당할 수 있습니다. 이때 떳떳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나를 잡아간다면 나 가지도 않거니와 뭐 국회에 가도 야 이놈들아 너희들 50명 가짜니까 너희들 가짜다. 나 여기 증언 안 하겠다.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당연히. 네, 그 국회에 나와서 비겁하게 뭐 울고불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아무 권력도 없지만은 만약 청문회에서 부르면 국회에서 부르면 야 이놈들아 이 가짜들아 너희들 받은 월급 다 내놔라 이럴 겁니다. 자, 이제 대법관들 작년 11월 1일에 대법원 앞에 가서 또 시위를 했어요. 그때는 부방위가 주도하는 시위를 하는데 제가 그거 끝난 다음에 존경하는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11월 7일에 이제 선거로부터 6개월 되는 그 종료일인데 그 전에 6개월 전에 대법관들이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거 하라고 일주일 전에 와서 제마한 거예요. 거기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. 근데 일주일 남겨놓고 대법관들 뭐 하고 있느냐? 너희들은 직무유기다. 너희들 월급 왜 받느냐? 이런 소리를 했어요. 그런데 그거 끝나고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11월 7일에 또 나오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. 안 됩니다. 11월 7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11월 7일까지 이 사람들이 판결을 안 하면 재판을 보이콧 하십시오. 그랬어요. 그게 사실 다시 모이지는 않았습니다. 우리가 근본적으로 떳떳하게 행동해야 되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 악한 일에 절대로 굴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이게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한테 잔소리한 것이 지나지 않는데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.